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 9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난 지 8일째 되던 날이었다. 나는 비축해둔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며 어린 왕자의 상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네 기억들은 흥미롭구나. 그런데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물도 떨어졌어. 나도 샘으로 천천히 걸어갈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 내 친구 여우를 그가 내게 말했다. 꼬마 친구,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 왜? 탈수로 죽을 지경이니까. 그는 내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다. 친구를 사귄 일은 좋았어. 죽음을 맞더라도 변하지 않아. 난 여우와 친구가 되어 무척 행복해. 이 아이는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혹이나 갈증에 시달린 적이 없을지도 몰라. 조금의 햇빛만 있어도 충분한 거야. 어린 왕자는 나를 바라보더니 내 생각에 답하듯 말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자. 나는 그럴 힘이 없다는 신용을 했다. 이렇게 드넓은 사막에서 우연히 우물을 찾길 바란다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하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묵묵히 몇 시간을 걸으니 밤이 내리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갈증으로 미열에 시달리던 나는 꿈결인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까 어린 왕자가 한 말이 내 머릿속을 어지럽게 떠다녔다. 너도 목이 마르다는 거지?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물은 마음에도 있으니까. 나는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잠잡고 있었다. 그에게 질문해도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기진맥진한 모양인지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바로 곁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때문이야. 물론이야. 나는 달 아래 너울거리는 모래습곡들을 잠잠히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다. 우리는 사막의 모래 언덕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고요함 가운데 무언가 빛나고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불현듯 사막이 신비롭게 빛나는 이유를 깨닫고 무척 놀랐다. 어렸을 때 내가 살던 오래된 저택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을 들었다. 물론 아무도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찾으려는 사람조차 없었지만 그런데도 집 전체가 매혹적으로 보였다. 집 깊숙한 곳에 비밀을 품고 있어서 그랬으리라. 그래,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걸 아름답게 만드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내 친구 여우와 똑같은 생각을 하다니 기뻐.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서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마음까지 따스해졌다.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만 같았다.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연약한 존재는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달빛이 비치는 어린 왕자의 창백한 이마와 검은 눈,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눈에 보이는 건 껍질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어린 왕자의 살짝 벌어진 입술에 어렴풋이 미소가 번졌다. 잠든 어린 왕자를 보며 이렇게나 감동받은 건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변치 않는 마음 때문이야. 자는 동안에도 그의 안에서 등불처럼 빛나고 있는 장미의 형상 때문이야. 나는 어린 왕자가 더더욱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 이 등불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바람이 한 번만 불어도 꺼져버릴 수 있다. 그렇게 걸어간 끝에 동이틀 무렵 나는 우물을 발견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허겁지겁 급행열차에 올랐다. 정작 자기가 무얼 찾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불안에 떨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어.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가 다다른 우물은 사하라 사막에서 흔히 보이는 우물과 달랐다. 사하라의 우물들은 모래사막에 간단하게 구멍이 파인 형태다. 그런데 이 우물은 마을의 우물처럼 생겼다. 근처에는 마을이 없었는데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다. 이상한데? 내가 말했다. 전부 준비되어 있어. 두루레와 두레박, 밧줄까지. 어린 왕자는 웃으면서 밧줄을 잡고 도르래를 움직였다. 그러자 오랜 잠에서 깬 낡은 풍향개처럼 도르래가 끼익거리는 소리를 냈다. 들려? 우리가 우물을 깨워서 우물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어린 왕자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둬. 내가 할게. 내겐 너무 무거워. 나는 우물 테두리 돌이 있는 곳까지 천천히 두레박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아 돌 위에 올려두었다. 귓가에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계속 들렸고 여전히 일렁거리는 우물의 수면 위로 태양의 진동이 느껴졌다. 목이 너무 말라. 물을 마시게 해줘. 나는 얼른 두레박을 들어올려 어린 왕자의 입가에 대주었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축제에 온 것처럼 마음이 환해졌다. 그 물은 일반적인 마시는 물과는 전혀 달랐다. 별을 바라보며 걸어온 발걸음, 도르래의 노랫소리, 내 팔에 수고가 어우러져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선물처럼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어린 시절 성탄절 선물들이 전나무 조명과 자정미사 음악, 부드러운 미소들 때문에 더 돋보이는 것과 같았다. 아저씨 별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정원에 장미 5,000송이를 갖고 있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결코 찾지 못해. 찾지 못하지. 나는 대답했다. 한 송이 장미나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정말 그래. 나는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눈으로는 볼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만 해. 나는 물을 마셨다. 숨이 편안해졌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사막의 모래가 꿀빛깔로 물들어갔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모래를 보니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무슨 이유로 나는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일까? 저번에 한 약속 들어줘. 어린 왕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내 곁에 와서 앉아 있었다. 무슨 약속? 있잖아. 양에게 씌울 부리망. 난 내 꽃을 책임져야 하니까. 나는 주머니에서 스케치한 그림을 꺼냈다. 어린 왕자가 쳐다보고 웃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바브 나무 양배추랑 좀 닮았어.
아, 내가 바오바무 나무 그림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아저씨가 그린 여우는 귀가 좀 뿔처럼 보여. 너무 길어서 그래.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그렇게 말하면 못 써, 꼬마 친구. 내가 그려본 거라곤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는 보아뱀이 다잖아. 아, 괜찮아. 어린이들은 알아보니까.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부리망을 그렸다. 그걸 건네주는데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는 거니?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내일이면 1년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이어 말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어.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혔다. 나는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묘한 슬픔을 느꼈다. 불쑥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그럼 일주일 전 아침 널 만났을 때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을 홀로 거닐고 있던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네가 떨어진 곳으로 되돌아왔던 거야? 어린 왕자가 다시 얼굴을 붉혔다. 나는 주저하며 말을 이었다. 떨어진 지 1년째 되는 날이라서?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대답은 없었지만 얼굴을 붉혔으니 그렇다라는 의미 아니겠는가. 아, 난 두렵구나. 내가 그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하러 가. 비행기 있는 대로 다시 가야 해. 난 여기에서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여우 이야기가 기억났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졌다면 얼마간 눈물을 흘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감사합니다.